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짚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좀 연휴 동안 좀 시끄럽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내일도 다른 또 글로벌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오늘 이슈 분석을 통해서 좀 짚어보고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B컷 단행 및 일본 BOJ 예정 영향은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이 통화정책 회의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FOMC 소식이 전해져 왔고 여기에 내일 일본 은행의 회의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일본 은행의 움직임이 8월에 한번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확실히 지켜봐야지 9월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우선은 뭐 이번 미국 결정의 영향력 그리고 내일 좀 어떤 내용으로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FOMC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그 BOJ에 대한 방향성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BOJ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표명을 또 이제 12시 정도에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캐리 이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완전히 또 이제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그 B컷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 약세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엔화 강세에 대한 어떤 상승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 은행에서도 뭐 동결이냐 인상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탠스는 사실상 뭐 내일 직접적으로 지켜봐야 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 차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려감이 좀 제약사안이 이제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만한 요소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엔캐리에 대한 청산 물량이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때 이미 한 차례 정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 이제 심하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좋은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엔화 강세를 띈다라는 것은 곧 이제 원화 강세로도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떠한 자본 유입을 또 이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원화 강세로 인한 어떠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또 요인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금리 인하는 오히려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지표 따라서 또 이제 일희일비 할 수는 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 인하는 이제 또 기정사실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표적으로 수혜볼 수 있는 업종들을 좀 픽하시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제 첫 번째는 소비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가 소비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자동차 쪽이죠.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실질적으로 뭔가 그렇게 일시불로 이제 지불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이제 뭐 리스라든지 이런 할부 쪽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수록 이 자동차 구매 비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도 대표적인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주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시에 또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은행주 관련주들 뭐 국내나 미국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리츠주들도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도 인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리츠주들 역시도 은행주와 함께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배당 테마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은행에 대한 어떤 예적금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배당 쪽으로 또 내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관련주들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일본은행의 회의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점도표를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것이다라는 도장을 확실히 찍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섹터별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자동차주, 금융주, 뭐 리츠주도 있고요. 고배당주까지 해당 섹터에서 우선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의 추이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자동차 쪽 하면은 뭐 대체로 알고 계시는 게 뭐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테슬라 정도가 있는데 사실 네. 포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대장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GM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속적인 좀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 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일단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 이제 $50 수준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 이제 완성차 기업이죠. 현대차와의 어떤 협업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현대차와 협업을 하게 되면 현대차 쪽에서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저변을 확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득을 보겠지만은 사실 완성차 제조 기술에서는 오히려 이제 현대차가 훨씬 더 우위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쪽에 이제 좀 시도를 했었는데 좀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이 차량 제조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 현대차와의 협업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게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 좀 더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실적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지금 테슬라 쪽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더불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봤을 때 또 이제 은행주도 같이 이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JP 모간 체이스라는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최대 은행 중에 이제 하나이죠. 그래서 결국에 금리 인하는 이제 대출 금리를 낮춰서 이제 대출 수요를 좀 증가를 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낮은 금리는 채권 발행 비용을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자본 조달이 굉장히 좀 용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같은 맥락에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런 그런 변동폭에 대한 이제 확대는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전혀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자체는 지금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대선 시기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항상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시장 아웃퍼폼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외 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많이 작용을 하는
시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은행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 이제 이런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츠주 쪽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메리칸 타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2% 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리츠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또 통신 타워를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는 또 부동산 투자 신탁의 자본 조달 비용을 줄이고서 이게 또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츠주의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실 은행주들은 최고가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리츠주들 같은 경우에 은행주들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 부담이 좀 적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은행주와 함께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이제 고배당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통신 쪽이 그런 이제 고배당 테마로 속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라이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통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이 무려 이제 6.4%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배당 테마 쪽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 시에 이제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좀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 고배당주에 또 투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에서 저희가 앞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지켜볼 수 있는 세부 섹터별 그리고 관련 대표주들의 추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동차주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시불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면서 앞으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융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던 가운데 리츠주가 가격적으로는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여기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반도체 하락 vs 전력기기 상승, 투자 전략은입니다. 네, 보통 이 전력기기주가 상승세를 보일 때는 함께 이 AI 테마, 반도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완벽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조금 너무 억지로 이렇게 좀 까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도 폭탄이 좀 많이 쏟아지는 주가도 너무나 급락세를 보이는 좀 흐름을 보였고 그와 반면 다른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전력기기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각각 반도체주 그리고 전력기기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가 차례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지금 목표가를 하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이제 뒤통수를 좀 세게 치긴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 보면은 지금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공통된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HBM 관련해서 지금이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HBM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단가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지금 목표 주가를 거의 54% 정도 지금 하향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직전 분기까지만 해도 사실 HBM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 산업들은 지속적인 좀 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모든 산업이 성장해서 결국에 후퇴로 가려면은 결국에 이제 둔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54% 하향은 거의 이제 후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좀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를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온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어떤 기관들의 저가 매수를 하려는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반도체를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이제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하셔서 그들과 좀 똑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는 떨어질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꽉꽉 누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투심에 대한 부분들은 상반기 대비 이제 조금 약화가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력 설비나 전력 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회복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조금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가 말해주듯이 뭐 장중에 거의 10%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은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전력기기나 설비 쪽은 또 비중 확대 의견이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런 기업마다 차별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칩 생산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생성형 AI 쪽이나 뭐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수익성으로 좀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AI 기업이 투자를 할수록 이런 전력에 대한 어떤 수요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 쪽이 훨씬 더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일리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지금 끊이지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관련주들 보면은 지금 3분기, 4분기까지 지금 수주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좀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AI는 지금 아직까지 투자 단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곳은 반도체보다도 이런 이제 전력기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어떠한 그런 V자 반등을 조금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설비나 기기 쪽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투심이라든지 수급이 좀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V자 반등이 나오기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단기냐 중장기냐의 좀 차이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두 섹터 다 좀 과대낙폭 된 것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그리고 전력기기주의 오늘 엇갈린 흐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요, 팀장님,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전력설비 관련 대표주의 흐름 오늘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이 외인들의 매도 폭탄이 조금 의도적인 저가 매수를 하려는 전략처럼 보인다. 참 얄밉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가 매수의 기회 나오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수주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표 종목으로는 좀 어떤 종목의 흐름을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력기기, 뭐 인프라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상당히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ESS 시장이 또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런 인프라라든지 전력기기 쪽도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그리고 이제 배전성 관련해서는 이제 독점적인 또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ESS 이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전력은 계속해서 좀 모자라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또 ESS 관련 자체 플랫폼을
기술을 가지고 이제 북미 시장에 또 좀 진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력난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사실 같이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쪽도 지금 지속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신재생 쪽은 사실상 장점이 좀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뭐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뜨지 않으면은 또 이제 전기를 일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ESS 기술이 같이 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 때 결국에 이제 그 전력기기나 전력 설비 관련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전체 이제 한 10% 정도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초고압 변압기부터 이제 저압 변압기까지 전부 다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이제 저압 변압기까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주도 당분간은 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인을 조금 찾아봤더니 결국에 이제 공장 증설까지 지금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 증설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 설비를 더욱더 늘리겠다. 이런 의미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결국에 잘 되니까 늘리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요는 늘어가는데 지금 이제 생산하는 것 갖고는 이제 공급을 맞춰줄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당연히 좀 호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초고압 변압기가 지금 생산 능력이 1,800억대에서 한 8,000억 이상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이제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액이 확대가 될수록 결국에 이제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이제 그 변압기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전력기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모습인데, 과거에 이제 MSCI 편입설이 또 이제 돌면서 편입 이후에 오히려 좀 재료 소멸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던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이 좀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과대낙폭 구간에 와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12만 5천 원대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에 이제 전력기기 역시도 이제 그 금리나 관련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이제 오늘 종가 부근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3,5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 저항대 부근인 한 18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LS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슈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슬희 팀장의 내일장 관심 종목 탑픽입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최근 변압기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8만 원 선까지 목표가 라인도 잡아주셨는데, 팀장님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수급에서는 약간 외인과 기관이 살짝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급에서 좀 이런 이슈가 해소되는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기관까지 더 들어와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이제 누적에 대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력기기 쪽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만 또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저점에서 던졌을 때 누가 받고 있느냐?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기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주가는 또 한 번에 우상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고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이런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어떠한 그런 이제 수급을 좀 쫓아가는 전략도 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어떠한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수급 동향이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대부분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잘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정고점을 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조금 취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S 일렉트릭 수급에 대한 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외인과 기관의 흐름을 최대한 따라가는 게 좀 안전한 전략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내일장 관심 종목 이슬희 팀장의 탑픽은 LS 일렉트릭이었으니까요. 내일장의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그러면 종목 리뷰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최근에 해리스 관련주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어떤 종목 투자 전략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 CS 윈드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은 해리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대선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신재생 쪽은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쪽도 사실상 그런 이제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그 고금리로 인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많이 좀 지연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년에 대한 어떤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졌었고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본 조달도 굉장히 좀 용이해져 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탄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유독 이제 더운 이유도 결국에 이제 탄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탄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풍력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도 좀 굉장히 좀 잘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하부 구조물 그리고 타워 쪽에서 이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풍력 관련해서 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7만 원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2차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CS 윈드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는 LS 일렉트릭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